안녕하세요. 적도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 날에 미세먼지 크릴을 좀 맞아가지고 인후염에 걸려버려가지고는 지금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딱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 구하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뭐 딱히 뭔가 미리 사전에 내용을 이제 써놓거나 뭐 구상을 뭐 미리 해놓고 이제 그것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중구난 방식이 여전히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무편집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서 뭐 제가 수정하는 부분도 없고요. 일단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 MGX는 백팩 쪽은 사실 뭐 프레임이라는 게 딱히 뭐 있긴 있는데 전체 드라곤 유닛 전체에 이제 뭔가 프레임이 설정돼 뭐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는 소체만 가지고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완전히 딱 완결이 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스테이맨인데요. 지금 덴드로비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손목이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예전에 제가 윙건담 만들었을 때랑 이제 같은 스타일의 텍스처를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보톤 버 아니메 스테이맨 가지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오키스에다가 탑승시키는 것도 이 녀석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디테일업하고 여기까지는 데칼이랑 마감이랑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로보톤 GP03버 아니면은 거의 144 스테이맨에선 거의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질감을 조금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이 프레임 컬러는 원화 프레임 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 컬러가 약간 청회색을 띠는 스타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래도 광이 있는 경우에는 좀 사진으로 전달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영상으로 좀 찍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또 이거 기다리시는 분께 약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제 초반에 조금 짜투리로 지금 넣어서 보여드려 봅니다. 됐고요. 찬조 출연 여기까지고,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프레임인데요. 이 제품은 약간 묘한 구석이 있는데, 이제 뭐 반다이에서 이제 사상 최고의 금속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캐치프레이즈로 제품을 내놨는데, 약간 다들 실망을 많이 했죠. 이제 맥기 코팅 러너가 하나밖에 없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은, 일반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나쁜 카레색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거에 약간 코팅된 정도가 들어있는 그런 부품을 사출색의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공개된 다음에 처음에는 사실 이거 조금 광을 탄 건가 아니면 마감을 유광을 뿌려놓은 건가 싶었는데, 제 생각엔 맨 처음에 공개된 샘플은 약간
유광 처리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왜냐면 실제 제품은 그 맥기 코팅된 부위를 제외하면 솔직히 거의 반광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번쩍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이제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제 프레임이 처음에 공개가 됐는데, 보통 좀 이례적이죠, 프레임만 공개하는 거는. 근데 뭐 사상 최고의 금속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MGEX라는 타이틀이 이제 유니콘에서 일단 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니콘에서 일단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유니콘 애니메이션 실편이 망가뜨린 그 영향이 세월이 좀 흘러갖고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다지 처음에 유니콘은 굉장히 기세가 어마무지했지만 7화 공개되고 나서 7화가 거의 모든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잠재적으로 이제 유니콘의 수요를 조금씩 깎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MGX는 심지어 거기에 한 줄 더 떠서 가격 설정 면에서 되게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25만 원 가까운 가격대라면 제가 주변에 권해도 그냥 유니콘 LED 없는 거 사세요가 훨씬, PG 유니콘 LED 없는 버전을 구입하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가격이었고, 25만 원 아니었나? 아닌데 엄청 비쌌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가격대에서 일단 큰 실패를 저질렀고, 솔직히 그거를 굳이 LED로 장점을 내세워서 유니콘 내밀었던 건 아마 그 전까지 유니콘 판매량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다음에 유니콘은 이제 헤드 완전 변형 제품까지 내놨었죠.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호응이 높지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7화가 유니콘 건담 전체의 평가를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거의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뒤로는 뭐 유니콘은 PG고 퍼펙트 그레이드고 뭐고 사실 뭐 굉장히 시큰둥한 상태로 여겨지거든요. 이게 높이를 조정하느라고 좀 흔들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노선까지는 안 되겠고, 가격대는 확실히 10만 원대로 맞춰야 되겠는데, 뭐 어떤 게 가장 유력하고 좋을까 해서 화려하고 시장에서 효과 뭐 되게 파급력이 좋은, 이제 기체라고 하면 사실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죠. 뭐 유니콘, 스트라이크 프리덤, 사실 그거에 비하면 더블로는 그 정도의 팬층을 거느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왜냐면 제타나 RX-78을 MGX라는 이름으로 내놓긴 그렇고 퍼스트 건담은 이미 얼리시드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고가의 제품 1대100 제품을 내놓고 싶은데 뭐 딱히 기체는 없고, 이제 MG가 또 그냥 잘 팔리질 않다 보니까 MG에 대해서 가격대를 조금 조정을 하고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MG는 약간 1.5 버전, 과거의 9키트를 약간 개량한 버전 위주로 내놓거나 완전히 원작 재현 버전으로 가거나 하면서 이제 수를 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뭔가 고가 라인으로 아예 그냥 조금 더 내보내고 싶은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제 2.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부터 퍼펙트 그레이드의 역할이라는 게 뭐 최첨단의 뭔가를 시도를 하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 1대100의 피드백을 하는 게 일종의 테스트 베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PG 등급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얼리시드로 이미 한번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얼리시드에서 이제 보여줬던 거를 또 피드백을 해서 1대100으로 보여준다. 근데 그게 예전엔 퍼펙트 그레이드에서 마스터 그레이드로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PG에서 조금 더 상위인 PG 얼리시드에서 했던 어떤 내용을
이제 피드백을 MG2X로 갖고 온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애석하다고 하면 애석한 건데,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사실 금색 프레임이 개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의 아이덴티티는 아닌 거죠. 그 원래 금색 프레임이. 원래 금색 프레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이면 몰라도 얘가 이제 금색이 뭐 얘의 무슨 뭐 고유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금색을 약간 뭔가 고기동을 하거나 그럴 때 관절이나 막 이런 데서 금빛을 막 이렇게 좀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전신이 금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보이는 곳에 금색이 좀 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뭔가 이 기체를 결국 내놓긴 내놔야겠는데 뭐를 장점으로 내세우지? 그러니까 일단 PG 언리시드에서 기술을 갖고 와서 여러 가지 매테리얼을 사용하게 하자. 뭐 그거 오케이. 근데 뭐 딱히 할 게 없잖아요. LED를 하자니 뭐 단가도 올라가고 EX 유니콘에서 이미 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결정한 게 그냥 뭐 금속 표현의 무슨 뭐 최고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마케팅 프레이즈인데 어그로가 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애매한 거는 PG 언리시드는 프레임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여러 곳에서 이제 해치 오픈 기믹을 사용해 가지고 뭐 핵심적인 부분들은 노출되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프레임이 본체라고 할 만큼 프레임이 정성이 왕창 들어갔는데, 애석하게도 뭐 해치 오픈 되는 데는 솔직히 거의 없고요. 전개 모드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게 좀 열리는 것 뿐인데, 그걸로는 이 정성 들어간 금속 표현, 프레임 표현 몰드들이 보이는 곳이 별로 없어요. 뭐 전개라고 해봤자 뭐 기껏해야 뭐 흰색 그 장갑 씌운 다음에 이거 여는 게 단데, 이런 거 좀 열고 이런 게 단데, 그걸로 뭐 그렇게 뭐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몰드나 이런 게 다 정교하게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한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씌워놓으면 보여주는 게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3D 스티커라고 하는 빨간색 스티커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뭐지? 3D C라고 해서 얼리시드에서 좀 많이 쓰이고 외장 장갑에서 쓰이는데, 이게 붙이게 돼 있으면 솔직히 외장 장갑에서 여기를 좀 보여줄만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그란 뭐 약간 안테나라고 생각되는 이것밖에 안 보여져요. 원래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있는 거죠. 안 보여져, 씌우면. 그렇다고 뭐 어디가 열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데인데, 이렇게 여기는 보이는 데인데 여기는 또 애칭 같은 걸 쓰고 있지 않거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애칭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애칭이 쓰이는데 여기는 다 가려지고 여기는 보이는 데고. 차라리 여기에 애칭 쓸 거면은 여기를 쓰든가. 근데 뭐 이제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으니까 여긴 애칭을 다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근데 여기도 해치 오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제품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프레임 리뷰니까 프레임만 얘기하자면, 반다이에서 여태까지 프레임을 디자인해서 보여준 제품들 중에서 거의 톱 클래스에 해당하는 제품이에요. 톱 3 레벨. 뭐 PG 언리시드 퍼스트 건담, 그 다음에 PG 퍼스트, PG 마크 2 하고 거의 뭐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 제품이라고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RG는 이거를 결국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디자인이 좀 완결성이 필요하거든요. 디자인의 수준을 평가를 하려면 전체적으로는 균일한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조화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이것 자체로 충분히 딱 완결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RG 뉴건담, RG 하이뉴 제가 다 만들어 봤고, RG 사자비도 만들어 봤고,
RG 지용은 이제 보기만 했지만 RG 지용은 뭐 최고의 프레임을 가졌으니까 그건 5개 안에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제 RG 사잡이 뉴건담 하이뉴는 프레임 디자인에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팔 상박이라던가 그다음에 RG 뉴건담과 RG 하이뉴는 허리가 뭐 거의 경첩이고 그냥 뭐 메카닉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RG 사자비는 발등이 아무것도 없죠.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프레임의 디테일이 너무 집중이 돼 있기만 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퍼져 있진 않아요. 하박은 되게 뛰어나요. RG 프레임 디자인이 하박도 디자인 뛰어나고 뭐 허벅지나 뭐 다리 뛰어난데 갑자기 몇 군데서는 굉장히 프레임 디자인이 없거든요. 스커트 하머도 엄청 좋고 동체도 엄청 좋은데 갑자기 허리가 경첩이라 갖고 그냥 뭐 그 사다리차 같은 느낌으로 그냥 조작이 돼버리니까. 그래갖고 RG 지용은 거의 완벽하긴 해요. 허리도 뭐 그런 RG 뉴건담, RG 하이뉴, 그 다음에 RG 사자비가 보여주는 발등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RG 지용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RG 지용과 퍼스트, 그러니까 PG 퍼스트, 그 다음에 PG 언리시드 퍼스트, PG 마크 2. 솔직히 PG GP01이 조금 애매한데 굉장히 뛰어난 프레임을 가지고는 있지만 입체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드가 많지. PG 퍼스트를 제가 아직도 프레임 메카닉 제품 중에 뭐 굉장히 뛰어나다고 꼽는 이유가 그 무수한 실린더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게 다 하나하나 독립돼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 MGX에서는 실린더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메카닉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린더에 조금 되게 환장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가동할 때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뽑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그러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기 때문에 실린더라고 그러면 좀 메카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환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뭐 사실 단가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은 실린더를 그냥 몰드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허리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감춰진 부분에 실린더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만 몰드로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실린더의 핵심이라는 건 연동 기믹인데 근데 사실 이 제품이 프레임이 연동성은 되게 뛰어나거든요. 이렇게 허리 같은 경우 허리가 비틀리는 수준이 여러 곳에서 비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골반 유닛이 일단 이렇게 비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갈비뼈 끝나는 요 부분에서 또 비틀려요. 그래서 허리가 2번 비틀리기 때문에 예컨대 골반은 이쪽으로 골반 부위 위에 허리는 이쪽으로 굽히면서 허리는 반대로 해서 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게 할 수 있어요. 번개치는 모양으로 허리축을 비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이제 허리 하단 유닛이 이렇게 가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흉부 유닛도 여기 틈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흉부도 이렇게 해서 흉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그것도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또 프레임이 밀도 있게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빼볼까? 도대체 이게 외장 부품을 씌울 경우에 얼마나 많은 프레임 디자인이 가려지는지를 보려고 좀 몇 개 씌워놨거든요, 부품을.
일단 해당 부분만 좀 벗겨놔 봤습니다. 뭐 아무튼 뭐 별 의미는 없네. 네. 그러면 다리를 보면 먼저 팔부터 볼까요? 팔은 딱히 연동되는 부분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관절이 상당히 부드럽게 접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180도 딱 접힌다기보다는 좀 각도가 좀 되게 여유가 있어서 하박 쪽에 그러니까 이중관절인데 여기도 되게 많이 스윙이 되고, 이놈의 실드 유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하박 쪽에서도 상당한 각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부담이 되게 자연스럽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쪽을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을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빔실드 유닛은 관절이 사실 여기 뿐인데, 이 부분 뿐인데, 여기는 뭐 이거를 이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소 조금 애매한. 그 다음에 이게 회전이 되는데 하박 부분에서 이제 팔목 근처 요 유닛도 회복이 돼요. 회전이 돼요. 근데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이 축이 틀어졌죠. 요 빨간색 기준으로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이 부분도 완전히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외장 장갑을 씌웠을 때 뭐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동의 대표적인 부분이 어깨인데, 어깨는 이렇게 수납됐을 때 이 위아래 슬래스터가 이렇게 약간 붙어 있다가 이거를 당겨서 열 때 위아래 약간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스타일로 가동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린더는 없지만 연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굉장히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리를 보면, 다리는 관절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번 제품의 재밌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고관절 유닛은 허벅지에 대해서 그냥 직선으로만 보통 연결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제품들이 딱 이렇게 정렬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비틀리는 거는 고관절이 해주는 역할이었죠. 골반의 고관절 요 부분, 골반 쪽 고관절 유닛이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틀어준다거나 이렇게 비틀린다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한 축, 요 축만으로 보통 이제 움직이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동의 폭을 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리를 비트는 게 요 고관절 부담을 안 주고 고관절 바로 밑에 허벅지에서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주긴 했어요.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왜냐면 여기가 빳빳했어도 얘가 많이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물론 한 곳이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두 곳이 부담을 가지는 게 조금 뭐 낙지의 가능성도 좀 줄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제품을 컨트롤하는 사람만 사실 그 부담을 나눠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어쩔 수 없이 한 군데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고, 이제 얼리 시드에서 사용됐던 그런 조금 레이어드 같은 건 요 부품이죠. 만들어 보시면 아는데, 요 부품에다가 요 부품을 씌워 가지고
코퍼로 되어 있죠. 코팅 자체는. 근데 이제 저는 뭐 다르게 칠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코퍼 느낌을 유지하게끔은 해놨습니다. 저는 대신 붉은 느낌은 약간 제거했고. 근데 아무튼 이게 약간 얼리시드에서 피드백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에칭 파츠를 쓴다는 거. 에칭 파츠는 좀 이따가 평가를 다시 할 텐데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연동으로 무려 3개나. 이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에 슬래스터 노즐 전체에 해당하는 요 디자인 있잖아요. 요 내부에 마치 부등호에다가 가운데 마이너스 근 것 같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별로 뭐 디자인이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리는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스타일로 이제 기믹이 되어 있는데 표정은 뭐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면 실린더 같은 게 이제 연동으로 돼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만큼 이제 드러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무릎이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게 무릎이 분할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힘을 빨리 받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벌어지는데, 이 요령이 좀 생기면, 저도 지금 이거를 많이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요령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슬라이드 되면서 이만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유닛이. 그리고 이제 발목도 굉장히, 발목 유닛이 이번에 상당히 저는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정말 프레임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하게 잘, 뭐랄까, 설계가 조금 많이 개선됐다? 혹은 발전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대부분의 건담 제품들이 발목이 약간 가동면에서나 형상면에서나 그렇게 메카니컬한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녀석은 조금 발목 요 장갑이 그래서 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되게 그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얘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까지는 좀 까다로웠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심플하게 볼관절로 그냥 해놓고 이거를 뭐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해둔 모양인데, 역으로 이 발목 장갑만큼은 조금 메카니컬한 느낌이 좀, 결속력도 좀 떨어지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발과 발목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절 축수도 그렇고 관절 그 가동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연동 기믹 설명하다가 그랬는데, 요 발목의 각도 연동은 되게 훌륭하죠. 요 발목 사이드 장갑으로 확실히 이제 다리가 비틀렸다 라는 인상을 이게 확실하게 주니까. 그리고 뭐 그 고관절 인출 기믹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인출이 많이 되죠.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얘도 움직이지만 요 아랫부분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아랫다리를 거의 뭐, 그러니까 마치 축구에서 그 발 인사이드로 패스하는 것 같은 자세도 구현이 가능한 수준인 거죠. 뭐 태클 자세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상당히. 그리고 제가 조립해 본 느낌으로는 강도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보관절 유닛이. 더군다나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프론트 스커트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벌려놨을 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관절 유닛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원래 대부분이 여기서 그냥 가로축 하나만 튀어나와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론트 스커트가 여기를 벌리게 되면 여기에 축 하나만 노출돼 있어서 좀 빈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밀도감이 뛰어나서 되게 빡빡하죠. 프론트 스커트를 이만큼 벌렸는데도 이 고관절 유닛 덕분에 여기가 밀도가 낮아 보이질 않아요.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은 부분이 별로 없는, 굉장히 좀 빡빡하고, 그러니까 밀도감 높고 정교하고 뭐 약간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PG 얼리시드보다도 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PG 얼리시드는 너무 보여주려고 그 레이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레이어 부분이 너무 앞론핀이 많아요. 앞핀이 너무 많아서 약간 메카니컬한 부분이 조금 상실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라고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진짜 그냥 완구라서 여기에 이제 뭐 줄줄이 다 낄 겁니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구멍이 숭숭숭숭숭숭숭 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컨대 페이즈 2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게 페이즈 2인데 이게 뭐 프레임이라고 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부분들이나 여기도 뭐 사실 뭐 기계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슬라이드 핀 들어갈 곳만 존재하는 거. 그래서 솔직히 여기도 뭐 안핀 투성이고요. 이게 뭐 기계라고 할 만한 요소 디자인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 달롱넷 사진인데, 달롱넷 늘 감사하고 그 이미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리는 조금 낮잖아요. 예를 들면 핀 수가 적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부에 이 다음에 페이지 하나를 더 달만한 부분인데 조금 더 적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은색 파츠가 끼워져 갖고 조금 개선된 여지가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씌우고 난 다음에 허벅지에 이제 허벅지랑 이런데 이제 핀이 좀 많이 시선을 끌게 됐어요.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뭐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보였던 구멍들은 여전히 큼지막하게 다 존재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다 철골같이만 보이고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기계의 모습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스커트 아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뭐 방열판 같은 느낌은 조금 있고 덕트 같은 느낌은 조금 있고, 이것도 철골, 이것도 철골, 이것도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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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이렇게 가는 거죠. MGX 같은 경우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프론트 스커트거든요. 그러면 뭐 판형이고 뭔가 기능을 할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뼈대라는 느낌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리시드 자체가 프레임으로 되게 유명하긴 한데 어깨판을 보더라도 그냥 뼈대만 있는 느낌. 근데 얘는 마치 이거 자체가 뼈대라기보다는, 사실 원래는
건담 때 이제 자동차에 있는 프레임 디자인, 프레임 뭐 개요 같은 게 있는데 모노코크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외장 장갑이랑 뭐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랑 약간 일체화되는 느낌? 그런 걸로 원래 디자인이 유명한 건데, 사실 좀 이상하게 모노코크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뼈대 따로 있고 장갑 따로 있고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프레임 디자인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내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지. 반면에 이제 지금 이거 스트라이크 프리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노출이 굉장히 적거든요. 장갑이 여기 씌워진다, 어디에 씌워지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프레임만으로도 이제 메카닉의 실루엣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수준의 디자인은 RG도 지용 이외에는 사실 사잡이나 뉴건담이나 하이뉴나 RG라는 144라는 디자인 그 스케일의 한계 때문에 뭐 그다지 프레임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일부의 프레임 디자인은 매우 뛰어나지만, 근데 이제 얼리시드랑 비교해도 사실 만약에 동 스케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꿀리지 않을 정도의 밀도감을 가지고 있고 프레임 디자인의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물론 뭐 PG 퍼스트랑 비교하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정말 약간 스팀펑크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걔는 정말 프레임다우니까. PG 얼리시드의 가장 안 좋은 점은 하여튼 그 프레임 디자인이 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프레임 디자인이 좀 뛰어난 편이지만 뭐 골반이라던가, 근데 이제 뭐 팔이라던가 이런 데의 프레임 디자인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뼈대만 존재한다라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씌어나간다라는 개념을 보여주려고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양인데, 너무 씌어나가야 되니까 씌어나가려면 핀 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도 핀 저기도 핀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기계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껍데기 위에 껍데기 씌우는 느낌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를 씌우는 방식을 조금 자제했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데 아니면 껍데기를 씌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렇게 레이어드 되는 부분은 요 부분, 여기 팔 전체에서는 딱 레이어드는 요 부분 뿐이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여기, 그 다음에 다리는 여기. 그러니까 딱 디자인상 필요한 부분만 투입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리시드에서 되게 실험적으로 됐던 거를 여기서는 좀 완성형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제품의 이제 뭐 프레임 부분에 있어서 역대 뭐 PG 얼리시드, 어쨌든 저것도 뭐 프레임 디자인이 뭐 난 저런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PG 얼리시드 뭐 반다이가 공들여 내놨으니까 뽑을 수밖에 없고, PG 퍼스트, PG 마크 2, RG 지용,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 5개가 프레임이 가장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완결성, 크기, 대중성 이런 걸 생각하면 RG 지용이 정말 뛰어나긴 해도 그게 대중적인 기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권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건담이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또 PG 사이즈는 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프레임 디자인이 뛰어나도 PG 마크2와 PG 퍼스트가 굉장히 옛날 제품인 거, 그리고 정가로 봤을 때는 얼리시드보다 디자인이 이쪽이 더 우수하고 만들기 조금 쉽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면에서 즐기기에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부품의 사출색 자체의 고급감인데, 그거는 사실 PG 얼리시드도 사출색이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카레색, 나쁘게 얘기하면 똥색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골드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일단 조금 제외하고요. 근데 어쨌든 조금 고급스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사실 저 퍼스트 건담의 페이지 언리시드의 프레임 부품들이 되게 고급스럽냐? 그럼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 은색 부품 빼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레이 부품일 뿐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근래에 나온 제품들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프레임이 디자인이 가장 우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뛰어나기만 하냐?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가장 큰 문제는 퍼팅 라인입니다. 퍼팅 라인이 좀 지독해서 퍼팅 라인하고 거의 뭐 사투를 벌여야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외장 장갑을 씌우면 기본적으로 내부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가려지는데, 그런데 그러면 보이는 곳은 깔끔하게 보여야지 좋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 파팅 라인이 지나가는 거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뭐 또 심지어 파팅 라인이 눈에 잘 안 띄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눈에 엄청 잘 띄고요. 또 하나가 뭐 저는 전개 방식을 바꿨는데 이 전개 방식도 되게 안 좋죠. 왜냐면 이것도 사실 다 파팅 라인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 몰드라고 하기도 그래요. 여기 뭐 마이너스 몰드로 하던가 아니면 이중 원형 몰드라도 넣어주던가.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전개돼 갖고 여기가 다 보일 건데 여기 디자인이 조금 성의가 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전개한 후의 표정이 완벽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단점으로 하기에는 치명적이진 않은데, 진짜 문제인 게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무릎 한가운데 여기도 파팅 라인이 좀 지독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각도 많고 몰드도 많고 심지어 여기는 수축까지 있기 때문에 이 파팅 라인 제거하는 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게다가 이게 제품이 약간 플라스틱이 무르고 약간 쉽게 약간 말리고 떡지고 약간 이런 끈끈한 스타일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포질을 했을 때도 상당히 기분이 별로예요. 사각사각하고 잘 밀려나가질 않아요. 여기 퍼팅 라인 진짜 지옥이고, 그 다음에 또 퍼팅 라인이 지옥인 데가 사실 아마 여기에는 안 나올 거예요. 퍼팅 라인 지옥인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든 날려버리긴 날려버렸는데 저도 굉장히 고전했어요. 이 부분인데 여기죠. 이 부분인데 여기도 한가운데에 퍼팅 라인이 지나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약간 달랑 몰드 도랑으로 그냥 파버릴 걸 그랬다라는 생각마저 해요. 괜히 뭐 너무 고생해갖고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이제 한가운데 퍼팅 라인이 쭉 지나갑니다. 굉장히 조금 처리가 까다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드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약간의 수축이 있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다가는 한쪽이 다 날아가거나 이런 것도 꽤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솔직히 지금에 와서 생각이지만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판을 덧대가지고 아예 몰드를 새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빨랐다는 생각도 들 정도고요. 여기도 한가운데거든요. 흐려갖고 안 보이는데 여기도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깨 장갑 마냥. 그러니까 이 제품의 프레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정면에서 보이는 파팅 라인의 문제예요. 워낙 번쩍거리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건 사진이니까 그렇고 실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원래 번쩍이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눈에는. 근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린 이유가, 사진은 반짝이는 게 약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편이에요, 사람의 눈은.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는 거는 인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번쩍하는 게 그대로 탁 남아갖고 인화돼 버리기 때문에 번쩍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몰드가 그렇게, 그 패팅 라인이 그렇게 지독한 건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아마 도색해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 꽤 엿먹을 부분이 그 패팅 라인 부분들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있거든요. 그게 지독한 위치에 좋지 않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건 심지어 중앙도 아니고 옆으로 비껴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몰드 다 날려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양각 몰드들은 그냥 음각 몰드로 대체했고요. 어깨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이것도 장난 아닌데, 이것도 뭐 사실 여기에 몰드가 굳이 있는 게 더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원래는, 게다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여기 부품, 여기가 전체가 그냥 흰색인데 이거 너무 금색으로 크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저기는 약간 기능적인데, 무슨 얘기냐면 정강이는 그래도 뼈에서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프레임에서 밖으로 나와 있던 부분이. 근데 저거는 어깨 장갑일 뿐이니까,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일 뿐이니까, 몰드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더 단단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깔끔한 육각형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퍼팅 라인 날려버리는 거에만도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프레임의 되게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이제 좀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에칭 파츠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피지언리시드의 에칭 파츠는 그래도 에칭다워요. 에칭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 부품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에칭 파츠를 쓴다고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고 정교한 맛을 위주로, 그 장점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에칭 파츠라는 거는. 그런데 에칭 파츠를 보급, 누구나 쓸 수 있는 에칭 파츠로서 구현하기 위해서 피지언리시드부터 에칭을 스티커로 재현을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칭을 쓰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에칭에다가 접착면을 만들어 갖고 그걸 스티커화 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에칭 파츠로 디테일업을 한 작품들을 많이 알거든요. 제가 작년 5월부터 사정이 있어서 소위 건프라 완성품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됐어요.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유수의 프라모델러 분들이 만든 작품을 거의 지금까지 한 달에 한 20개, 30개씩 만졌으니까 9개월 동안 한 200개 이상 만져본 것 같은데, 레진부터 시작해서 뭐 프라모델, 그 다음에 모터헤드, IMS, 모터헤드, 레진, 뭐 볼크스 정품, 뭐 할 것 없이 만져봤는데요. 문제가, 에칭 파츠를 구사한 분들 작품들 중에 에칭 파츠를 사용했는데 그분들이 포장해 놓은 거에서 꺼낼 때 에칭 파츠가 무사히 남아있는 경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칭은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붙일 때 대부분 순접을 사용하는데, 순간접착제 양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꾹 눌러서 완벽하게 접착을 하지 않고 살짝 올려놓는 식으로 접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약해요. 특히 순접으로 붙인 부분은 측면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약한데, 그러니까 뭐 후두둑 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순접을 사용할 때 또 문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힘을 써서 꽉 누르는 순간 순접이 삐져나가면서 삐져나오거나 손에 묻어서 이제 그게 지문이 찍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접착제가 이제 열이 확 났다가 건조되면서 하얗게 되는, 주변에 하얀 색을 이제 하얀식으로 이렇게 서리가 끼는, 성에가 끼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속에 그렇게 돼버리거나, 아마 클리어 파츠에다가 순접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얗게 남는 거, 백화 뜨듯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칭 파츠를 완벽하게 접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정말 소량의 접착을 아주 완벽하게 하려면
굉장히 손이 외과 의사 수준으로 딱 고정이 돼 갖고 완전히 면과 면을 딱 붙이는 순간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손이. 순접이 접착이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붙는 애칭이다 그러면 여기 순접을 발라갖고 이렇게 딱 붙이는데 딱 붙는 순간에 딱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리 면이 작아도 굉장히 강하게 붙는 편이에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나요? 이걸 딱 올려놓는 순간에 손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게 마련이고, 그러면 이제 순접이 거기서 틈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놨을 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하면 입김을 심하게 불어도 떨어집니다. 이게 면적이 좀 있을 경우에. 아니면 충격을 막 여러 번 받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순접을 접착을 완벽하게 하는 게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선천적으로 손을 좀 안 떠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반다이는 애칭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걸 아는데 애칭 파츠를 그냥 딱 넣어서 접착제를 사용하세요 하기가 싫은 거죠. 또 뭔가 선진적이지 않잖아요. 스마트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 애칭 파츠를 뒤에다가 접착을 스티커처럼 구현을 해서 금속 스티커로서 붙이세요를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반다이가 처음 해낸 건 아니지만 인젝션 프라모델에다가 이거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프라모델을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서 쓰이는 기술을 믹싱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프라모델을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라는 거죠, 반다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제 PG 언리시드에서 처음으로 애칭 스티커라는 걸 구현을 했는데 1:60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뭐 그래도 애칭 파츠답게 구현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안 그래요. 얘에 쓰이는 애칭 파츠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애칭 파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그 예리함을 장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애칭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요 대지를 벗겨낸 이것도 금속판이거든요. 근데 저거 되게 얇죠. 금속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구겨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거를 떼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접착면이에요. 그래서 이 녹색 약간 고무 같은 데인데 여기에 이제 고무에 압착이 돼갖고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떼어내는 거죠. 여기서 떼어내갖고 여기 접착면을 이제 여기가 접착면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데 보시면 엄청 두껍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칭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교한 거를 마수로 하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면적이 적으면 이 안쪽에 이게 플라스틱 이렇게 가로로 쭉 가는 인테이크 내지는 슬릿 같은데 위에다가 이걸 올리는 건데 이 좁은 타공면으로는 이 공간으로는 요걸 지난 부분이 거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좀 많이 남죠. 그리고 가운데도 비교적 굵다고 여겨지기 쉬운데 요 굵기나 거기서 거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굵냐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되게 굵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끼워 놓으면은 여기 이 안쪽에 있는 게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게 조금 애칭 파츠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두껍고 폼이 좀 안 나요. 게다가 이게 하나라는 것도 그래요. 되게 가늘게 쫙 그물처럼 있으면 오히려 굉장하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건 생각하는 거지만 안전하게 유통하려면은 애칭 파츠는 이렇게 구겨질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구겨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 녹색으로 된 고무 판때기가 해주고 있거든요. 얘한테 붙어 있어서 얘가 안전하게 이제 패킹이 돼서 이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잘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이 녹색 고무 같은 부분이랑 이 에칭 파츠랑 굉장히 세게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세게 붙어 있어서 이런 프라모델을 컨트롤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가 이걸 컨트롤할 때, 이걸 떼낼 때 잘못해서 힘을 확 줘갖고 뜯어내게 되면 접히거나 구겨집니다. 문제는 한번 접히거나 구겨지면 그거를 똑바로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이게 한쪽은 접착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서는 펴주려면 결국엔 여기도 손을 대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스티커 부분의 점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스티커로 구현한 건 되게 뛰어나요. 왜냐면 순접에 비해서 접착 강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접착 강도 자체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순접을 완벽하게 발라서 플라스틱에 접착시키려면 면 대 면에 힘을 확 주고 이래야 되는데 부담이 되죠. 접착제가 삐져나오는 순간 다 망이니까. 근데 이거는 스티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줘서 눌러도 접착제가 삐져나올 일은 없고, 게다가 찐득찐득한 거라서 그렇게 순접처럼 경도가 높게 붙질 않아요. 순접은 너무 딱딱하게 붙기 때문에 충격이 크게 받으면 짝 하면서 뜯어지는데, 얘는 끈적끈적하니까 어떻게든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점성이 높은 접착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번 접히면, 이게 접혀버리면 이거를 뭐 판판하게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꺼워진 이유라는 거죠. 이 틀들이, 에칭 파츠의 틀이, 그 다음에 이 안에 몰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에칭 그 형상이 두껍고 둔탁하고, 이게 기껏 하나, 이거 여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삼각형도 너무 틀이 크고 그거에 비해서 보이는 면적이 작으니까 에칭 특유의 예리함이 없어요. 이 MGEX 에칭이. 이 녹색 고무 대지에서 이걸 뜯어낼 때 휘거나 손상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튼튼하게 뽑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PG급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1대60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만한 두께면은 충분히 예리한 두께가 되죠, 거꾸로. 그러니까 PG 얼리시드에서의 에칭 파츠는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MGEX에서는 에칭 파츠가 그렇게까지 에칭으로서 대단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최악이에요. 이거는 무릎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로 디자인도 형편없고요, 효과도 안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 보니까 하비제펜에서 리뷰하려고 만들었던 리뷰 사진에서조차,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휘었어요. 이렇게 휜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게다가 여기 녹색 그 고무 대지에서 뜯어낼 때 이 녹색 고무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에칭 스티커, 그것도 반다이의 에칭 스티커라는 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숙련자가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의 옵션이라는 거예요, 이 매테리얼 자체가. 그래서 컨트롤이 상당히 까다롭고, 심지어 여기는 써도 그렇게 표정이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뗄 때, 여기 보면 이것도 뗄 때 조금 울은 모양이죠. 여기도. 근데 저는 다행인 게, 처음에 이 에칭 스티커를 쓸 때 저도 이게 좀 두려웠어요. 이게 안 해본 녀석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에칭 스티커를 가장 조금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녀석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거. 그래갖고 요거를 끼워봤는데, 이 뒤에 있는 슬릿이 아예 안 보이고, 뭐 이것 자체도 너무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정교하지 않으니까 메카니컬한 느낌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한쪽은 잘 들어가는데 한쪽은 잘 안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도 이게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뜩이나 붙였을 때도 그렇게 정교해 보이는 맛이 안 들어서,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그 음각 슬릿은 인테이크 같은 노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데 3칸짜리인가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이걸 안 썼어요. 하나는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하나는 좀 깔끔하지 않게 들어갔고, 애초에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멋이 있냐? 그러면 전혀 아니어가지고, 그래갖고 외장 장갑을 씌웠을 때 그럼 보이냐?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매해서 이거를 안 쓰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애칭 스티커의 문제점이라는 게 1대 100 사이즈에서는 그다지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그러면 쓸 곳과 안 쓸 곳을 좀 정해야겠구나. 이게 그 다음 우선순위였어요. 안 쓰는 걸로는. 이건 이미 생긴 것도 너무 아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거를 가공을 해볼까 그랬는데 애칭은 부식시켜갖고 가공해야 되는데, 이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접착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다 날려버릴 것 같으면은 또 애칭 가공하는 법 이런 거 영상 찾아갖고 따라가면서 이거를 타공면을 좀 늘려도 되겠죠. 여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뚫는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뒤에 있는 게 또 가로 슬릿인데 여기거든요. 이 부분.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고 작은 데인데 이걸로 또 형상도 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이상하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다지 괜찮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탈락. 나머지는 그래도 좀 보이고, 흉부도 이거를 쓸까 말까 되게 애매했거든요. 입체감이 너무 없고 판형인데 정체를 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저거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은 좀 들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예리한 감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요령을 좀 필요로 하긴 하는데요. 저 약간 이 판 하나하나를 조금 세우는 감각으로,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좀 있게끔 해줬습니다.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되도록. 아무튼 뭐 그거는 제품 그대로의 거는 아니고, 저는 오늘은 뭐 제가 만든 걸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애칭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그래서 애칭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니까 아까워서 안 쓴다, 아까워서 써야겠다, 뭐 그거는 인정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안 써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쓰는 게 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부는 써도 괜찮지만. 그 다음은 이제 좀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슬러스터 부분에 묘한 디자인이 전부 다 통일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장점으로 여겨지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게 조금 좀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가 조금 약간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다리 뒤 슬러스터 보여드릴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측면에서 본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흐리긴 합니다만, 이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가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노즐에 있는 겉에 노즐이면 이것도 좀 얇아야지
좀 정교한 맛도 나고 폼도 나고 메카닉으로서 여기가 뭔가 방열을 하는 데라면은 방열하는 곳을 또 가리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실 덜 가리려면 심지어 그게 뭐 편향 노즐이라고 그러면 뭐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느낌마저 줘야 되는데 너무 둔해요, 디자인이. 그래서 조금 굉장히 애매한데, 문제는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리 뒤까지 전부 다 통일돼 있어요, 그게.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이제 메인 슬러스터는 또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슬러스터에만 들어가는 건지 뭐 방열 덕트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뭐 잘 뭐 약간은 애매한데, 아무튼 저게 디자인을 왜 저런 디자인을 했을까? 이게 사실 세로로만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뻗어나가는 것도 말고, 아니면 중간에 뻗어 나오는 것만 있든가. 근데 정교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중복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 세 개가 쭈르륵 놓이니까, 그것도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태극이죠.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확신범은 아니긴 한데요. 물론 저는 좀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플라스틱, 저희가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면 슬라이드 사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짜로 된 녀석을 밑에 그쪽 아래 부품이 통짜로 기둥으로 된 데다가 이렇게 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이 덩어리인데 겉껍데기를 씌우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원기둥에 원통을 씌우는 것처럼. 근데 그 원통이 너무 굉장히 빡빡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안에 슬릿이 있는 부분을 흰색과 이제 파란색 위를 씌우는 건데, 근데 이게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는 그렇게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기둥이 씌운 원통형 부분이 어딘가가 균열이 나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이 안쪽에 원기둥이 갖고 있는 탄력이 더 세가지고 밖에서 누르고 있는 애가 원기둥을 누르고 있는 원통 부분이 어딘가 한 곳이 균열이 나기가 쉬워요. 특히 이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그래도 균열이 좀 덜 생기는데, 물론 원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몰드가 있다? 그 몰드 중심으로 깨지거나 터지기 쉬운데, 각이진 거는 특히나 어딘가가 부하가 많이 걸려갖고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 기둥에 원통을 씌우는 형식으로 된 슬라이드 파트를 씌울 때는 원기둥을 조금 갈아주거나 원통의 내경을 조금 갈아주거나 윤활제를 발라줘서 압력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터지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마치 이 파란 부품이 만약에 파란 부품이 부하를 좀 받을 때 약간 깨지지 말라고 해놓은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이 이 기체의 날렵함을 굉장히 많이 죽여놓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MGX의 디자인에서 가장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슬형이긴 해요. 근데 이게 머슬형인 근육질로 된 디자인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둔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뾰족한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뾰족하고 날카롭게 떨어져서 둔한 느낌을 상쇄하려고 애를 많이 쓴 디자인인데, 특히 다리 뒤에 보면 이런 데도 뾰족하게 날개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걸 날려버리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다리 실루엣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둔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착 가려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가 보이면은 여기가 되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좀 개방감이 좀 없어요. 원래 노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PG, 아니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인데 여기에 갑자기 막
이렇게 안쪽으로 파란 플라스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인테이크나 슬릿은 좀 개방감이 있어야 아 저기는 좀 뚫려 있구나 라는 느낌도 주고, 예를 들면 이 앞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흉부는 여기 흉부는 이 가로로가 하나만 딱 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에칭 파츠가 그 슬릿을, 인테이크 슬릿 같은 느낌을 몰드를 주고 있고요. 근데 이 어깨랑 이 드라군 유닛 쪽은 여기에다가 또 이게 있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이. 그 가지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이걸 개조한다고 하는 분들,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나타날 부분들이 저 부분을 날려버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언뜻 보이지만 요 뻗어나가는 부분이 좀 덜 보이죠? 가지치기 된 부분이 덜 보이고 요거 하나만 보이잖아요, 가운데 거. 이 안쪽까지는 날려버리는 게 꽤 훨씬 이쁠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만 있는 게 훨씬 이쁠 거예요. 아 진짜 날려버리고 싶은데 의뢰인한테 좀 얘기를 해볼까? 이미 도색까지 다 완료하긴 했는데 보면 볼수록 짜증나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있는 거는 이 부품의 내구도를 상당히 올려주게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은 아마 이거 다 날릴 거예요. 이 겉에만 있는 게 훨씬 깔끔하니까요. 이거 좀 너무 답답해 보이거든요. 뭐 가운데 기둥 하나 정도는 남겨둘만 한데, 이것도 지금 여기만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요것만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꽤 괜찮지만,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멋지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기까지 보이니까 옆에서 보면 쭈르륵, 도대체 이게 선이 몇 개야? 게다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니까 보색 대비되지, 빨간색이라서 눈에 띄지, 파란색이라서 눈에 띄지면 파란색 옆에 노란색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거의 삼원색과 화이트 앤 블랙 해갖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여기가. 그것도 빨간색이 좀,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워낙 눈에 띄는 색깔인데 존재감이라도 좀 옅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디자인이 약간 애매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어깨 부분의 파란색 노즐은 내부를 싹 날려버리고, 이 부분은 이 뻗어나가는 잔가지만 없애갖고 만들면 예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거리만 내는데. 근데 저거는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부 압력을 좀 더 강하게 이기고, 그 바깥 캡이 되는 부품들의 내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후에 분명히 티타늄 피니시 계열의 거를 감안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기둥 부분이 두께가 늘어나게 되니까 밖에 원통형인,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 있는 부분이 다행히 요 바깥쪽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안에 있는 부품이 두꺼워지면 이 바깥 부품이 부하를 많이 받는데, 이 안에 이렇게 가지들이 뼈대처럼 좀 이어져 있으면 당연히 내구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너무 좀 이상하거든요, 디자인이. 평소에 반다이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과해요. 예를 들면 RG 지온 같은 경우는 거의 과하게 느껴지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부위도 거의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는 디자인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과해요. 여기도 되게 간결하게 예리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또 중간에 뭐 벽을 하나 또 세워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벽이 세워져 있고 여기도 뭐 내부에 또 벽이 뭐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이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제가 여기겠어요. 백팩 그 메인 슬러스터 부분 노즐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다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좀 디자인 통일성이라는 면에서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진짜 멋있냐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겠는 부위입니다. 특히 이 여기조차도 그렇거든요. 이 레일건 뒤에도 또 그래요. 이거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이거를 높은 수준으로 만들려는 분들 중에 틀림없이 노즐 건드리는 분이 있을 거고, 이 에칭 파츠도 자기가 자작해가지고 더 수준 높은 에칭 파츠로 만드는 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여기 휘어 있는 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모델러 분들 중에 저 부분을 건드리는 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썼던 부분인데, 이 카레색 플라스틱이 골든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니까 금색 플라스틱인데, 제가 예전에 제가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크 프리덤 MG EX 말고 이제 구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죠. 구판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금색 관절 부품이 박살이 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수리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9년 전에. 근데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박살이 났다고 그러는 거지? 그 MG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자동 초점이 어떻게 하면 또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또 나타나던데, 여기에 해당하는 유닛이거든요. 요 팔꿈치 관절 유닛에 해당하는 부품이 부러진 거예요.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한 열몇 조각이 났더라고요, 양쪽이 다. 근데 이제 그분이 MG 구판 스트라이크 프리덤 그 골드 부분을 타미야 골드 스프레이로 도색을 하고서 조립을 하다가 부서졌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혹시 뭐 다르게 뭔가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걸 또 붙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파편을 죄다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복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싹 받았죠. 그 다음에 그 빠개진 양상을 봤는데, 와, 이거는 힘을 줘갖고 부서진 게 아닌 거예요. 거의 터졌지. 그냥 부품이 터진 것처럼 파편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을 이루었을 때 그게 신너에 의한 열화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마다 짝짝짝짝 나가면서 그냥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지는 양상, 깨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터지거나 깨졌다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부러지는 거랑은 전혀 양상이 틀린데,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힘을 줘서 휘어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에 가해지는 그 부하대로 그냥 결이 나가버리면서 그냥 쫙 하고 깨진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도자기 깨지는 것처럼 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파편을 싹 다 순접으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형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위험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0.5mm 핀도 이제 철사도 이렇게 조금씩 넣고 막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든 형상을 다 맞춰서 가동이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열의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열화가 심해서 도색에 엄청나게 약한데, 특히 타미야 계열 도료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미야는 모형 제작사이기도 하고 모형 도구 제작사이기도 한데, 문제는 타미야가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부품 간에 부하가 가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핀 위치만 맞으면 정교하게 탁 맞물리는 정도고, 스냅 타이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접착제를 발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끼리 부하를 주질 않아요. 마치 똑같은 접시를 양쪽에서 탁 포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붙으면 그만인 거지,
옛날에는 뭐 그것도 단차가 있거나 유격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접착제로 고정을 하는 거지만 반다이는 플라스틱끼리 부하를 주면서 그 장력으로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접착제가 없이. 근데 그러니까 반다이의 프라모델이 낙지가 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에 부하가 너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이 막 유들유들해지는 거죠. 나중에 그 부하 때문에 너덜너덜해지는 건데, 그래서 부하를 조절을 잘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한 몇 년 지나도 낙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폴리캡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낙지되냐? 아니고요. 폴리캡에 보통 플라스틱 순놈핀이 들어가거든요. 폴리캡이 암놈이면. 그러면 폴리캡을 가공할 수는 없으니까 이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순놈핀이 너무 두껍고 빡빡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폴리캡이 밖으로 늘어나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낙지의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폴리캡이 갖고 있는 탄성에 아슬아슬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순놈핀을 갈아서 넣으면 낙지가 되는 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방어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관절 강도는 살짝 낮아지는데 그거를 또 잘못하면 애초에 낄 때부터 낙지가 되는 거죠. 순놈핀을 너무 갈아버리면은. 근데 결국엔 거기서 이제 그 감각과 경험, 센스가 필요한 건데 그걸 컨트롤해주면 낙지가 조금 덜 생기고 오래가는 관절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혹은 그 반대로 폴리캡 바깥에서 폴리캡을 꽉 잡아주게끔 에폭시로 약간 틀을 짜가지고 폴리캡이 밖으로 벌어지는 거를 줄여주면 폴리캡이 벌어질 요소를 미리 바깥에서 조여갖고 조여주면은 당연히 폴리캡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또 그건 그것대로 오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다이 제품은 폴리캡을 거의 쓰질 않죠. 고가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오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훨씬 가공도 편하고요. 저도 지금 이거는 관절이 오래가게 하려고 부위별로 계속 그 부하를 조금 컨트롤하면서 조립을 했는데 관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긴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아직 조정이 덜 끝난 부분이 여기 상박 회전축, 여기 하박 손목 부분 회전축인데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줄 예정이거든요. 저는 한 3년에서 한 5년 후에도 웬만한 포즈는 잡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갖고 조립을 하고는 있긴 있어요. 좀 이거는 좀 덜렁거려도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 덜렁거리는 거는 이 관절, 요 볼관절 부분을 조금 두껍게 순접을 살짝 코팅해 주거나 하면은 조금 더 버티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앞놈핀에 요 바깥 내경, 그러니까 안쪽 내경에서 상당히 이 입구 쪽에 가까운 부분을 여기를 순접으로 살짝 돌려주고 완전히 말려준 다음에,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끼우면 얘가 들어가기 입구가 빡빡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빡빡해도 그게 통과가 돼서 들어가면은 입구는 좀 빡빡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동하다가도 밖으로 안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줄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저거는 끼우기가 워낙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냥 쉽게 끼울 수 있는 상태인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관절 컨트롤은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저는 그래서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문에 그 골드 플라스틱 색깔, 그 카레색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서 이거는 좀 많이 약한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색에 적합하지 않고 굉장히 도색할 경우에는 타미야 계열, 그리고 타미야 에나멜, 신너 뭐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은 그때 완전히 굳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 MGEX가 나온다고 그럴 때 카레색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설마 카레색으로 나오나? 카레색으로 나온 플라스틱이 지금 뭐 거의 한 15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신에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봤는데 확실히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위험하긴 위험하더라고요. 그 러너 쪽에다가 칼로 조금 살짝 몰드 내듯이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타미야계 에나멜 신너 같은 걸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휘는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봤더니 확실히 약하긴 약했어요. 근데 그래도 MG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카레색 플라스틱 수준은 아니었어요. 강도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올렸더니 저희 블로그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골든 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렇게 용어화돼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용어를 알았으니까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골드 계열 플라스틱에 그 깨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골든 플라스틱, 그러니까 금색 플라스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메탈 느낌이 나게끔 만드는 안료가 섞여 있는 플라스틱이 사실 좀 특히 그런 현상이 많나 봐요. 그냥 막 약간 그런 메탈릭한 플라스틱을 뽑을 때 그게 아무래도 강도를 좀 저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료가. 근데 메탈계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히 카레색은 더 약한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노란색 플라스틱 자체가 원래 약하거든요. 사출색 노란색도 플라스틱이 좀 약해요. 압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것도 부하가 가해지면 잘 깨지는데 그 다음에 흰색도 좀 불안한데 그래도 흰색은 메탈릭으로 잘 안 나오니까 펄감이 좀 있게 나오지 이렇게 웰드라인 막 이렇게 물결 같은 게 있는 그런 카레색 금색처럼 흰색을 표현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흰색도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급적이면 사실 신노 노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부품에 가해지는 부하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블로그에 글에 올렸던 드라곤 유닛 관절에 쓰이는 금색 부품은 굉장히 구조상 취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기 쉬울 거예요. 저는 미리 보강을 해놓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조립에 있어서도 그 부분의 부하가 좀 적당히 조절되도록 최대한 조심을 해갖고 조립을 할 건데 그거를 초보분들한테 얘기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초보분들께서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조립한다고 하시면 사실 그거는 조금 지금 초보일 땐 하시는 건 조금 말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들 때 굉장히 빡빡한데 이렇게 빡빡하지 하면서 힘을 줘서 꽉 조립을 해서 거기에 부하가 되게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 그 관절을 어디론가 가동하려고 그럴 때 부러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 뭐 괜찮네, 잘 움직이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부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하얗게 변형이 시작돼 갖고 그게 부러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거기가 강도를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립 테크닉을 좀 요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흰색 플라스틱 쪽도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이게 약간 샌드록도 약간 그런데 MG 샌드록 버카도 그런데 그런 흰색 계열 플라스틱 중에 좀 그렇게 뭔가 신너나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약한 재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도 약간 그래 보이거든요. 이 녀석한테 쓰인 흰색 플라스틱도. 그래서 그거는 부하가 가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에 가해지는 부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슬라이드 핀이 두 군데 존재하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슬라이드 핀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데 머리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필이면 장갑이 흰색이라 지금 여기 보면은 요 핀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 슬라이드 핀이 한 곳이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수축도 보통 이 슬라이드 핀의 두꺼운 바깥 부분에 뭐 수축이 생기기 쉽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류의 부품이 있는데 슬라이드 핀이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1자로 이렇게 놓여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제 손목 수술 부위가 보여갖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자로 슬라이드 핀이 있을 경우에 슬라이드 핀끼리 장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냥 부품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수축만 쫙 없애고 조립을 했더니 조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 수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휘어가지고 이쪽 슬라이드 핀 두 개가 세로로 된 슬라이드 핀이 꾹 하고 눌려지면서 이 바깥을 이제 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축은 조립을 한 상태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완벽하게 잡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뭐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다시 들어와서 얘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가 또 있나 싶기는 한데, 뭐 그 골든 플라스틱 신드롬을 왜 제가 여기서 확신을 하냐면, 저도 이거 만들다가 다행히 관절 부위는 아니고 그냥 순놈핀 부분이 신너에 노출되자마자 바로 그냥 조금 지나니까 빡 하고 터져버린 게 발견이 됐어요. 저도 이번에 당했다는 거죠, 한번. 그래서 그 부품을 또 열심히 또 순접으로 다시 다 완전히 복구하고 이제 방식을 바꿔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여전하구나. 다시 대신 그게 조금 많이 양호해졌구나 정도인 거지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맥기 러너는 한 장뿐이기는 해요. 근데 그 맥기 러너가 여태까지 나왔던 어지간한 맥기 러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맥기의 도색 퀄리티가 좋습니다. 웬만한 모델러가 금색 뿌린 것 수준 정도로 되게 두껍지 않고 샤프하면서 색감도 깊이가 없지가 않아서 그 맥기 파츠는 그냥 쓰는 게 좋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해요. 물론 근데 그 파츠가 하필이면 퍼팅 라인이 지독한 데 있습니다. 그게 이런 데거든요, 이런 거. 이게 그 맥기 파츠 부분인데 여기에 퍼팅 라인 지독하게 있고 이 무릎도 한가운데 지독하게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델러가 자기 솜씨를 잘 발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맥기 파츠의 퀄리티가 한 장뿐이지만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거는 굳이 애써갖고 막 맥기를 다 벗겨내고 도색해 주려고를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걔는 최대한 부분 도색이라던가 퍼팅 라인 제거하고 퍼팅 라인을 제거해야 되는 부품들만 이제 도색을 따로 해준다거나 하고서는 저는 그건 그대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훌륭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 부분 처리야 뭐 잘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언더게이트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 되게 쓰기 좋아요. 그거는 좀 써주시는 게 오히려 충분히 이득이고, 거기에 손댈 시간을 오히려 더 다른 코퍼라던가 카레색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고급스럽게 처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3D 실도 되게 효과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안에 관절 부품이 있거든요. 조인트 부품에 이제 탄면인데 그런 거를 이런 걸로 가리게 해서 거기가 이제 보통은 요런 부위거든요. 요런 부위인데 여기가 보통 이제 게이트가 있는 데라서 게이트 제거 때문에 좀 예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리게 센스 있게 해줬어요. 물론 뭐 여기는 똑같은데도 여기는 붙이는 게 없지만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순조를 그냥 조립만 해서 즐기는 분들한테도 약간 퀄리티 높은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어차피 흰색 외장 장갑을 붙이면 안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데 붙이시는 게 낫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음각이 아니고 양각이라서 이 스티커가 그렇게 접착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고, 접착력이 뛰어나게 하려면 여기를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매끈하게. 그래서 이거를 핀셋으로 정교하게 잡아갖고 딱 붙이면 붙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저는 오히려 더 추천합니다. 어차피 조립하면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조립을 해도 보이는 데고. 근데 순놈 핀이 지저분한 걸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제품이고, 게다가 이 3D 프린팅 실이 대지가 여백이 많아요. 그 여백을 잘 오리면은 자기가 또 원하는 데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데코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센서 부분이 실이 또 들어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상태로 둔 거고 여기는 붙였어요. 두 곳이 있으니까 두 개의 약간 그 센서 느낌을 다르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요것도 대지가 많이 남아서 그걸로 뭐 센서 같은 부분을 오려갖고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이번에 좀 외부 장갑에서 좀 활용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맞춰야 되는데 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려나? 아까 말씀드린 그 슬라이드 핀은 이걸로 좀 예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슬라이드 핀이 여러 개가 있죠. 이번에는 안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안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슬라이드 핀이 옆으로 긴 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게 너무 장력이 센 애들이면 분해된 상태에서는 수축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끼고 나면은 어딘가에 묘하게 수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품에 따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거 순놈핀 탑면을 가려주는 빨간색이에요. 이런 거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안 붙였다는 애칭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 슬릿이 있거든요. 여기인데 여기가 슬릿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훨씬 정교해 보이지, 여기다가 애칭을 끼니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주지도 않고, 이 가운데 이렇게 이게 한 세 개의 이제 패널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덕트인데 그런 덕트 느낌도 안 살고, 그래서 그건 빼버린 셈이죠. 아까 말씀드린 무릎 같은 경우도 여기도 사실 이상하게 가려지는, 근데 저는 그냥 이 안쪽 슬릿이 더 잘 보이게끔 처리해 주는데 중점을 뒀고요. 이건 뭐 전개 방식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나중에 뭐 완성이 되면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제가 만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마스크 부분 내부 프레임 이 부분도 저는 골드로 그냥 부분 도색 바꿔줬고, 눈은 투톤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뭐 복부 칼리두스 빈포 형상 자체를 조금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형하는 거 바꿔줬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원래 금색으로 테두리가 돼 있는데 여기가 빨간색 옆에 바로 금색이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색깔을 바꿔준 상태고요.
근데 프레임 단위에서 뭔가를 손을 많이 댔다기보다는 프레임 단위에서는 최대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되게 몰드나 장점 요소를 더 부각시키는데 뭐 주안점을 좀 둔 편이에요. 조형이 뭐 워낙 치밀하고 분포가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뭐 다른 수작을 부릴 필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정교하게 보이게 하는 데만 중점을 좀 뒀습니다. 제품이 아쉬운 점이라거나 장점이라거나 그런 게 지금은 더 생각은 나진 않네요. 아, 주먹인데 이게 주먹이 이게 조금 문제가 이 흰색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먹 쥔 이 금색 부분이 좀 뭔가 그 복서가 손에 밴딩해 놓은 것처럼 뭔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이렇게 몰드를 줘가지고 바꿔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이게 손등 장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질 않은 이유가 이게 약간은 이 주먹손 조형 자체가 사실 약간 만화 같은 주먹 스타일이에요. 이 주먹이 약간 진짜 금속으로 된 손이 접혔을 때 이렇게 접힐 수는 없거든요. 간격이 갑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조형인데, 그러니까 이 조형이 약간은 만화 같은 해석이 있는 조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 손등 장갑도 약간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줬어요. 어차피 다른 손들은 이렇게 되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하여튼 좀 너무 이 흰색 장갑이 너무 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거슬려가지고 이건 좀 건드려줬습니다. 근데 정말 뭐 굉장히 외장 장갑을 씌우기가 조금 뭐 아까울 정도의 제품이라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무슨 복싱하는 것처럼 됐네. 왜냐면 반다이에서도 이거를 뭐 최고의 금속 표현이다 뭐 이러면서 선전을 하고 처음에 프레임만 보여줄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이 비싸진 거는 전적으로 프레임 탓이거든요. 프레임 설계도 여태까지 나온 모든 MG들 중에 가장 톱 클래스일 정도로 뛰어난데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마테리얼 쓰고 뭐 코팅 부분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본체인 것 같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웃기는 거는 외장 장갑을 씌우면 프레임 노출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한 90%가 가려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이걸 다 덮어버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고 좀 PG 얼리시드나 이런 것처럼 여기저기 막 열리는 기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리는 곳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정말 뭐 즐긴다라고 하면 프레임을 되게 높은 레벨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 두고 하나는 보이는 곳만 잘 만든 프레임에다가 진짜 외장 장갑을 열심히 제작한 거를 씌워놓은 거.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그러니까 마치 가변킥 같은 거예요. 웨이브라이더 하나, 그 다음에 제타 하나,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일 정도로 가변킥도 아닌데 내부 프레임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부 프레임을 열심히 만들어 갖고 따로 하나 두고 외장 장갑 씌운 걸 또 하나 두는 게 나을 것 같은 종류의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는 어지간하면 저는 이제 PG 클래스에서 클리어 킷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클리어 킷은 사실은 그냥 웬만큼 장갑을 벗겨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엑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얘는 그렇게 벗겨놓는 게 좀 어울리는 제품도 아니고, 전 엑시아는 일부는 벗겨놓는 게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는 형상 자체가 되게 오버스럽지 않고 약간 그냥 인간의 몸 같은 근육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릎 장갑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엑시아는 무릎 스타일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작죠. 엑시아는 좀 부드럽고 한 요단에서 끝난다는 느낌. 그래서 허벅지랑 무릎 장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릎이 허벅지로 이어지는 느낌으로만 튀어나와 있잖아요. 한 요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게 엑시아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잘리면서 허벅지랑 약간 이어지는 더블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 노출돼도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상당히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일부를 벗겨 놓으면은 분명히 굉장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외장 장갑을 어디를 벗기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외장 장갑도 만들면서 손은 조금 댈 생각이긴 합니다. 조금 외장 장갑을 씌웠을 때 골드가 너무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불필요하게 어떤 부분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노출돼 있다는 것도 약간은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전 요정도 MGEX 스트라이크 프리덤 프레임 부분에 대한 리뷰는 요 정도로 해볼까 합니다. 주의점은 파손 주의하셔야 되고요. 파팅 라인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게, 저 이거 그렇게 정교하게 처리 못했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질이 조금 끈적끈적해가지고 정말 조각하기가 빡세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을 쓰면은 아예 그냥 플라스틱 새로 파가지고 그냥 갖다 다 밀어버린 다음에 거기다 씌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지만, 최대한 조금은 그래도 시간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선 했는데, 저도 상당히 고전했어요. 정말 고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파팅 라인 대처를 좀 하셔야 되고, 파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플라스틱 신드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셔야 되고, 강도면도 조금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칭 파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거까지만 좀 객관적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어깨 노즐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제 주관에 의한 거니까, 물론 제 주관에 의한 거지만 이게 디자인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는 좀, 이 디자인은 좀 별로야 라는 분들도 틀림없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6대4?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4 정도로 좀 소수일 것 같아갖고 객관적이라고 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관적이지 않은 정말 객관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린 파손, 파팅 라인, 에칭 파츠 요 정도. 나머지는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프레임만 순도 높게 만드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품이 뭐 구하기가 쉬우면 프레임 하나 두고 외장 장갑 씌워서 만든 거 하나 두고 이러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참 무척 아쉽죠. 하나만 구입하는 것도 어려운 제품이어서 현재는, 그 사실 리셀러들 뭐 되팔이들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거긴 한데요. 근데 모든 게 자산으로 취급돼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갖고 돈 버는 것보다 자산이 뻥튀기 되는 걸 기다리는 게 훨씬, 뭐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 가지고, 근본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리셀링에 의한 문제는, 공급 부족 문제가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한 모든 것들이 단지 프라모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가치 있어 보이는데 희소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건 죄다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저 개인의 호불호로 따지면 저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란 기체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기체인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멋있다고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은 조금 더 하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좋아하는 기체가 아닌데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죠. 뭐 제타나 제가 좋아하는 유건담이나 이런 애들이 이 정도 제품으로 나와주면, 근데 유건담 버카의 프레임 완성도는 이것보다 한참 떨어지거든요. 관절 강도라던가 설계의 수준이라던가가. 디자인은 멋있는 부위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실 수 있다면 만드실 때 뭐 말씀드린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최대한 파손은 피해가면서 좋은 퀄리티로, 또 제가 모르는, 제가 시간상 또 해볼 수 없었던 그런 디테일업 애칭이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보여지면 좋겠네요. 저는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는 코퍼하고 골드의 구분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조금 더 톤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나누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